네. 그러면 뉴스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프로TV 권순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즐거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 뭐 살짝 보고 넘어가나요? 예, 안 간단하게. 좋았죠. 예, 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FOMC 정례 회의가 좀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눈치를 좀 보는 것 눈치보기.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물가가 좀 잘 안 잡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근데 뭐 8월, 9월 조금 안 잡힐 거라고들 예상은 하고 네. 계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라서 물가 잡기 쉽지 않겠다라는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는 지난 마감에 0.83%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1.56%, S&P 500은 마이너스 2.22% 하락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그 전반적으로 중국의 그 생산 지표 좀 괜찮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소비 생산 지표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기름 더 많이 쓰는 거 아니야라는 고민들이 좀 있으면서 유가가 지금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94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이런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FOMC 나오는 거는 다들 주목해 보셔야 될 건데 네. 사실 뭐 이번 주에 있는 FOMC의 금리 동결 가능성은 거의 지금 시장 예측치로는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생각은 다들 안 하고 있는데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를 좀 주목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중국 정부가 자국 전기차 업체에 중국산 전자부품만 사용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한 얘기인데요. 공업정보화부 장관이 자동차 관련 업체들을 소집한 뒤에 중국 기업의 국산품 부품을 사용하라라고 구두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미우리 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이 구두 지시를 굳이 그러니까 다른 방식이 아니라 구두 지시를 한 이유가 외국 자본을 배제한다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장관급을 지낸 인사는 중국산 부품 사용률에 대해 수치 목표를 세울 것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자부품 중에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는 전기차에 사용될 반도체가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수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미우리는 이 조치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전기차 분야 공급망을 중국 내에서 완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으로 미국과 일본, 유럽의 부품업체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르네사스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NXP라든지 그렇죠. 이게 유럽이라든지 일본 업체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이달 1일에도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자동차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업무 방안이라고 얘기하면서 공급망 안정과 원활성을 확보하겠다라는 감독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급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분야에서 모든 생산 라인을 중국 내부에서 완성시키려는 의도로 좀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는 정책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 IRA 관련해서 좀 보조금 지급을 배제한다거나 뭐 관세를 부과하고 최근에 유럽도 그 중국 전기차 보조금 좀 강한 지급한다는 조치를 하죠.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조사 이후에 어떤 결과를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그 좀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또 지시한 것 중에 하나가 CATL에 해외 투자를 할 경우 해외에다 공장 짓고 뭐 하는 네.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무조건 주식을 100% 보유하는 회사를 설립하라. 이게 만약에 합작을 하게 되면은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그 중국 산업별로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정부가 어느 특정 산업에 대해서 좀 이거 우리 좀 키워보자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보조금이나 혜택을 주기 때문에 민간에서 엄청 걸로 쏠려요. 그리고 나면 이제 공급 과잉이 확 나타나거든요. 네. 그럼 공급 과잉이 나타나게 되면 기업들 구조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국 산업 보호 중심주의를 하는 경우가 그렇겠죠.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도 좀 이 중국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배터리 쪽에 조금 정책을 힘을 실어주고 그러고 나니까 여러 업체들이 막 몰리니까 공급 과잉 생기고 그쵸. 그거 해결하려고 자국 보호라는 명분으로 이제
다른 나라 거 안 쓰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다른 데도 다 그랬었습니다. 그냥 석유화학도 그랬었고 뭐 철강도 그랬고 지금은 자동차와 전기차와 배터리에서도 그러는데 이게 사실 시장 원리대로 하면 이 정도까지 공급 과잉이 잘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정부에서 이제 각종 보조금 지급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중국 바오농 자동차의 자회사인 쿤산쥐청 신에너지 과학기술 유한회사가 또 파산 결정했거든요. 뭐 하는 전기차 하는데요? 전기차 하는 데인데 여기가 부동산 업체입니다. 네. 부동산이 전기차래요? 부동산 업체의 자회사로 전기차를 하다가 또 이번에 파산을 하게 된 거고 네. 이게 이전에 뭐 여기도 뭐 체리 자동차 계열사인 코로스 인수해가지고 뭐 신차 전기차 기준으로 지난해 26종을 발표를 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정책 발표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부동산 업체가 자동차 하다가 망했다는 얘기? 헝다. 거기도 전기차 있었어요? 헝다 자동차 엄청 크게 했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거기도 아, 왜 똑같은 얘기 자꾸 하세요. 제가 할게요 똑같은 거는. 네. 두 분이 뭐 맞춰서 아, 오셨습니까? 어제 하루 종일 같이 있었더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네. 레파토리가 똑같아져요 점점. 그러니까 헝다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에 헝다 자동차 기준으로 1조 2천억 정도 순손실 봤고요. 자동차 부문에서만 4천억 정도 손실을 봤어요. 헝다도 뭐 헝츠 5, 헝츠 6, 헝츠 7 뭐 잇따라 양산 중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 자동차가 양산되고 있는지는 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게 중국 매체들의 보도가 이어졌고요. 이전에 그 WM 자동차라는 걸 인수했던 에자일이라는 곳도 있었고 뭐 화샤싱푸, 프리그룹 등 대형 부동산 업체들이 다 자동차 업계에서 지금 쓴맛을 보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돈 좀 있다 싶으면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전기차 보조금 주니까. 조금 많이 주니까 여기에 뭐 자동차 부동산 업체만 말씀을 드렸었지 뭐 디디 추싱이라든지 뭐 바이두라든지 이런 데들도 그 디디 추싱은 카시어링 그렇죠. 서비스하는 업체고 바이두는 검색 엔진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지금 다 전기차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상황이 긍정적이진 않다라는 게 중국의 신경보가 지금 최근에 했던 보도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뉴스들이 많은데 폭스바겐이 독일 전기차 생산 공장에 인력 감축을 한다는데요. 아, 그럴 만하죠. 폭스바겐이 중국에 있는 공장, 아니 독일에. 독일에 있는 공장. 독일에 네. 그 내연기관차를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이 고용을 이렇게 이 계약직에서 이렇게 정규직으로 바꾸기로 네네네. 했는데 그 중에 절반을 이거 안 하겠다 그러고 이제 전기차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확장 그리고 이제 성장 산업이라고 되는데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워낙 가격도 때리고 뭐 중국에서 저렇게 하고 하니까 유럽의 전기차 업체들이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러면서 노사 갈등도 굉장히 심해질 건데 지금 UAW 지금 동시 파업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급여를 40% 올려달라는 미국 얘기죠. 예. 급여를 40% 올려달라는 것도 굉장히 큰 부담인데 노조 쪽에서 전기차 전환 이후에 일자리 보장에 대한 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미국의 노조하고 우리나라 노조는 조금 다른데 미국의 노조는 보통 게 산별 노조라 그래가지고 네. 정말로 이 뭐 스텔란티스, GM, 포드의 노동자들이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별로 어떤 사정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그러다 마치 보니- 우리 저 철강 노조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산별 노조로 돼 있죠. 있긴 한데 네. 사실상 뭐 현대차 노조도 뭐 현대차 노조라고 안 부르고 이제 금속 노조, 금속 현대차 노조니까. 지부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인 협상은 회사 내 노동자로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소속으로 돼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이게 뭐 대중적으로 보기에는 성에 안 차시겠지만 그 노동자들이나 회사 쪽도 여기를 우리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직원들도 우리 회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기차 전환을 할 때 협상을 하는 것과 이게 산별 노조로 개별 회사하고 다른 어떤 이해관계를 가진 산별 노조하고 협상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네. 그때 뭐 할 때의 힘은 모르겠는데 뭐 미래의 일자리를 보장하라 그러는 거를 개별 회사 차원에서 산별 노조하고 협상해 주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UAW가 이번에 협상을 하는데도 굉장히 좀 큰 걸림돌로 어쨌든 작용을 하고 우리 있습니다. 뉴스에 저도 경제 뉴스 10년 이상 했습니다만은 미국 노조 얘기 다룬 게 거의 이번에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죠. 미국 노조에서 파업을 한다 뭐
임금을 40% 올려라 이런 뉴스를 전달해 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처음인 네,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예, 거기는 보통 이제 임금 협상하고 끊는데 뭐 그래서 얘기는 나와요. 뭐 테슬라는 노조가 없어서 이번에 좀 수혜를 볼 거다. 그리고 뭐 말은 안 하지만 현대차 미국 공장에도 UAW 가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쪽에서 생산 차질이 생기거나 아니면 UAW가 요구하는 조금 높은 수준의 임금이 책정될 경우에는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현대차나 테슬라 같은 비노조 기업들이 좀 유리할 거다라는 네. 얘기도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좀 큰 변혁기에 들어온 거는 사실인 것 같군요. 예.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되게 오랜만에 제가 게임 산업 관련한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다른 건 아니고 제목이 K게임 다양한 장르 플랫폼 신작 본물 뭐 이런 기사예요. 뭐 신작 많이 나온다는 게 뭐가 이렇게 기사거리가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여기서 되게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은 게임 장르가 좀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넥슨에서 발표했던 데이브 더 다이브 같은 경우는 닌텐도 스위치 버전으로 이번에 출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동안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그 MMORPG를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게임이죠, 뭐. 온라인의 그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이라 그래가지고 네네. 다 거기서 가챠 뽑기 막 돈 많이 내면은 이길 수 있고 네. 이런 게임 일변도로 해서 돈 엄청 벌었습니다. 네. 그리고서 뭐 돈 번다고 욕은 하지만 뭐 그래봐야 이 게임이 돈 제일 잘 번다 그래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 그것만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진짜로 이제 정말 사람들이 뭐 정말 이게 나 더 이상 저거 안 해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게임 산업 가파르게 좀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MMORPG보다는 다른 게임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이 다른 게임으로 다시 그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돈을 벌 수 있게 될지가 굉장히 관건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뉴스를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퍼즐 게임 퍼지어 마미토이를 전 세계 35개국에 26일에 동시 출시를 하게 됩니다. NC소프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리니지를 비롯해서 그 MMORPG 가챠 게임의 어떤 대표 주자였었잖아요. NC소프트가 그 캐주얼 장르 게임을 냈던 게 2017년 이후 6년 만입니다. 그동안은 이런 게임 내지도 않았어요. 아, 캐주얼 게임 뭐 냈어요? 예전 2017년에 한번 냈습니다. 아라미 퍼즈 벤처라 그래가지고. 근데 뭐 이거는 뭐 사실 존재감이 좀 약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새로 뭐 하나 나온다는 거죠? 예, 6년 만에 처음으로 캐주얼 게임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도 이제 세븐나이츠 키우기라는 거를 지난 6일에 출시를 했는데 이게 그 출시 기준으로 애플 스토어 1위를 했었어요. 구글 스토어도 1위를 차지하고. 네. 이게 MMORPG가 다른 게임을 아무리 내놔봐야 그냥 맨날 리니지, 오딘 이것만 1등, 2등, 1등, 2등, 1등, 2등 하니까 뭐 니네가 뭐 불만 얘기하든지 말든지 뭐 돈 많이 내는 사람이 왕이냐 그래도 결국은 게임 회사들은 그걸로만 돈을 계속 벌었거든요. 그래서 못 벌까 그래갖고 뭔가 새로운 게임과 새로운 장르 뭔가 좀 새로운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게임이 없었는데 이게 MMORPG가 아닌 게임에서 1위를 한번 했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하다 지친 거죠. 이게 진짜 니네 너무하는 거 아니냐. 니네 그런 식으로 뭐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막 게임 만들어가지고 글로벌엔 팔리지도 않고 중국은 중국 시장대로 다 뺏기고 니네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임들은 뭐 과도한 과금 요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빼놓은 상황이고요. 이게 방치형 게임, 그러니까 방치형 게임은 이렇게 뭐 열심히 안 해도 그냥 틀어놓기만 하면 돌아가는 게임 거. 있거든요. 근데 방치형 게임은 일반적인 그 MMORPG보다는 수익성이 낮아요. 근데 수익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세븐나이츠 키우기가 애플 스토어 1위를 했던 거는 정말 기류가 변한 거다.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거를 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네오위즈 같은 경우도 이제 콘솔 게임만화 피해 거짓 네네네. 출시하거든요. 이것도 콘솔 게임을 우리나라가 멀쩡하게 만들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맨날 돈 되는 거 한다고 MMORPG 해가지고 뽑기하게 해가지고 뭐 뽑기 잘 뽑으려면 돈 엄청 써야 되고 뭐 고래들이 막 몇 억씩 써갖고 하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 이번 하반기에 좀 변할 수 있을 것이냐 네. 라는 것에 대한 기류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이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정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번 네. 반등해 볼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관련 뉴스를 그 게임주 준비했습니다. 사란 얘기 절대 아닙니다. 지금 또 뭐 게임주 추천한다고 그러시는데 게임주 추천한다고요? 우리 추천하는 게 아니고 하도 그 몰빵돼 있던 것들 중에 조금 이제 변화가 좀 생기고 있다. 요 정도 뉴스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MMORPG 때문에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 살면서도 뭔가 새로운 게임 안 내놓고 계속 있었는데 이제 하반기에 좀 새로운 게임들 내놓는다고 하니까 네. 좀 진짜 정신 차리고 사랑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지켜보자는 네, 취지에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자, 세 번째도 뉴스 가보겠습니다. 예, 세 번째 뉴스가 이번에 그 HD 현대가 세계 최초로 메탄올 추진선을 코펜하겐에서 명명식을 했다라는 보도입니다. 메탄올로 가는 거예요? 예, 세계 최초의 메탄올 추진선 로라 머스크호라는 이름인데요. 머스크에 납품했군요, 보니까. 예, 이게 세계 1위 해운사인 머스크가 그 HD 현대에 19척의 메탄올 추진선을 주문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선박입니다. 네. 이거 예전에 그 떠날 때 한번 보도드린 적이 있었는데 7월 달에 떠났어요. 두 달만. 예. 여기서 떠나갖고 이제 그 선주 있는 데로 간 거예요. 예, 2달 동안 가서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뭐 운항은 잘 된 거네, 그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 좀 의미를 부여를 머스크 쪽에서도 굉장히 세게 하고 있는데 이게 로라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그 머스크의 창업주인 피터 몰러가 처음에 증기선을 주문하고서 그 증기선 이름이 로라호였습니다. 와이프예요? 아, 와이프인지는 모르겠어요. 여자친구. 아, 여친 아니겠지. 딸? 통상 여자 이름을 하잖아. 보통 여자 이름으로 합니다. 엘리자베스 뭐 이렇게. 예, 그리고서 그 이번 로라 머스크호의 그 선체에는 All the way to zero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이라고 써 있고 아까 그 여성의 이름을 붙인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배에는 또 데모들을 이렇게 같이 붙여요. 데모? 예, 데모가 그러니까 뭐예요? 간마더. 간마더 아, 이렇게 예수님한테 마리아 성모 마리아 같은 느낌으로 데모를 세우는데 이번에 그 데모로 무려 폰데라이언 EU 집행위원장 이 선박의 데모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만큼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어떤 그 의지나 뭐 이런 거 상징성을 좀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선박을 친환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등치가 워낙 크고 장거리를 가야 되고 출력이 굉장히 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그 배터리배라든지 수소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네. 배터리는 선박에 쓰기에 너무 무겁고 수소 같은 경우는 연료연지 기술 같은 게 선박을 운행하기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그 탄소 배출량 중에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3% 정도 되거든요. 근데 2.3%라 그러면은 별로 안 크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체 석유화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박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도 꽤 많아요. 근데 사실 그 선박은 대안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리고 선박은 한번 만들어지면 보통 한 2-30년 쓰기 때문에 내가 배 잘못 주문했다가 표준이 다른 데로 가버리면은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1위 해운사가 나는 그럼 친환경 메탄올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 19척의 선박을 이제 주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메탄올 추진 선박 그 주문을 한 거 중에 같이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거의 58%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쪽에서는 기술력이 제일 좋은 상황이고요. 사실 그 메탄올 추진선에 중국도 좀 있긴 하지만 대형 컨테이너선에 쓸 수 있는 메탄올 엔진 만들 수 있는 데가 그 HD중공업 HSD 엔진 그러니까 하나오션에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2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중공업도 메탄올 추진 선박을 그 독일의 대만의 해운사인 에버그린으로부터 주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자체적으로 메탄올 선박을 못 쓰고 HAD 엔진에서 사서 썼어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좀 큰 메탄올 선박 하려면 한국에서 사다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왜 메탄올이 주목을 받고 있냐면은 메탄올 자체도 그 온실가스 배출이 한 25% 정도 절감할 수 있는데 네. 메탄올은 그 친환경 수소하고 붙여서 합성 연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석 연료로 그냥 메탄올을 만들 수도 있고 네. 이산화탄소하고 수소를 붙여서 그린 메탄올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 근데 문제가 메탄올, 그린 메탄올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해운사가 그냥 제가 손 들고 나 메탄올 할래요. 그랬을 때 메탄올 선박을 주문을 해도 연료를- 메탄올을
그린 메탄올을 공급해 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1위 해운사인 머스크는 좀 그래도 영향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 동맹을 구성을 한 겁니다. 네. 그린 메탄올을 구성해 줄 수 있는 중국 업체라든지 유럽 업체들하고 동맹을 맺어서 니네가 그린 메탄올을 만들면 내가 반드시 사줄게 라는 걸 통해서 그린 메탄올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그린 메탄올 해운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머스크가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1호 선박을 만들었던 거에 의미 부여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지금 만약에 여기서 밀리면은 이거 주문한 사람만 바보 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가 이걸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에버그린이 그 뒤를 한 4위에서 5위 정도 되는데 여기서 아 그러면 우리도 그린 메탄올로 한번 가보겠다라고 선언을 함으로써 지금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지금 이렇게 막 갈등들이 있거든요. 힘싸움들이 있을 때 메탄올 머스크가 이렇게 나서게 된 거고 지금 간단하게 같이 보시면은 요게 그 재생행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해서 CO2를 연료로 하면 그러니까 이게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수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들고 네. 여기서 이제 탄소 포집하잖아요. 네. 이산화탄소 포집한 걸 잡아서 두 개를 섞으면 그린 메탄올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메탄올을 그냥 화석연료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린 메탄올이 충분히 공급되면은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그러네요. 그 재생에너지로 갈 수, 그 탄소 배출 제로인 배로 갈 수 그러네. 있다는 측면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고. 탄소를 저기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네, 쓴다. 잡아버리네. 예.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선박은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든다. 아 다행입니다. 예. 아, 그런 우리가- 측면에서 좀 네.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기존에 뭐 화석연료 엔진 말고 그다음에 LPG 추진선이 있죠. LNG 추진선. LNG. 추진선 예, LNG 예. 엔진 있고 그다음에 메탄올 엔진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있잖아요. 그 UCLC 하루 엔진 맞습니다. 자, 삼진제약 UCLC 하루 엔진과 함께 여러분의 하루를 강력하게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UCLC 하루 엔진은 말이죠. 멀티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까지 딱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 형님은 그냥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드셔버리시는군요. 네, 자 바로 이렇게 세 개를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이것저것 막 약들 엄청 요즘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네, 그 챙기기도 귀찮은데 요 UCLC 하루 엔진은 바로 그냥 넣어버렸습니다. 세 개를 딱 필요한 것만 골라서. 자, 정 프로님은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왜? 해야지. 하루 엔진 해야지요. UCLC 하루 엔진 삼진작에서 지금 구독자 선물도 드리고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세라젬 의료기까지 경품으로. 세라젬도 줘? 네, 세라젬. 누워 있으면 막 만병치료잖아요, 여기 다. 과잉 간 거야. 과잉인가요, 그거는? 하여튼 그 이렇게 온열 치료기 같은 거, 네, 그런 것까지 하고 있으니까 삼진작 홈페이지도 들어와 보시고요. 우리 저 권 팀장님이 한번 오늘은 저 UCLC 한번 쏘시겠습니까? 아 제가 어떻게 제가 말 잘 안 듣는데 어떻게 쏘면 되는 거죠? 그냥 우리 지금 우리 김프로님 쏘셨잖아요. 그때 떡 한번 쏘셨죠. 제가 그때 뭐예요? 홍삼 한번 쐈죠. 들물 홍삼. 이제는 권 팀장님 순서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저기 아직은 네. 저 애도 많고. 저도 많아요, 애는. 애로 이거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한 30개만 쏘세요. 알겠습니다. 뭐가 정 프로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자, 우리 권 팀장님이 UCLC 하루 엔진 30세트 쏘겠습니다. 이거 너무. 아니. 요거 일단 저희가 정리해서 뭘 정리해요? 형님이 좀 도와주시면 되죠. 자발성이 있어야지. 난 무조건 쏠 거예요. 30개 쏩니다. 오케이. 네, 쏩니다. 뭐 형님들이 도와주시겠죠. 자, 그러면 예. 일단 지난번에 쐈던 거 아마 저 이따가 오늘 11시에 발표. 11시 발표니까 그것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11시에. 유튜브 채널 그 뭡니까 그 더보기 하면 그 나오잖아요. 커뮤니티. 그 탭 누르시면 그 이벤트 하는 거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꼭 이것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자,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